저는 27살 민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은 68이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요. 평생 배달하고 경비 서고 청소하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죠.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작은 돈이라도 벌어 밥 먹고 살았어요. 가진 게 적으니 남한테 베풀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는 여전히 남의 짐을 나르고 남의 건물을 지키고 남의 쓰레기를 치우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가진 게 적다는 건 잃을 게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요. 그리고 작은 것도 누군가에겐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어느 소녀와 노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작은 친절이 때론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요. 피로 이어지지 않은 관계가 가족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들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은서는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나이였죠. 하지만 은서에게 대학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할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꿈보다 앞섰거든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신문 배달 가방을 맸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좁은 골목을 걷는 시간, 하늘은 아직 검푸르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은서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거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은서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평가도 없었으니까요. 은서는 말이 적었어요. 친구들과 떠들기보다는 혼자 걷고, 혼자 일하고, 혼자 공부하는 게 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는 술만 마셨죠. 은서는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동생을 돌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6살 동생 손을 잡고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가난하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랑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죠. 이게 내 삶이구나 하고요. 은서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신문을 다 돌리고 학교로 가는 길 지하철역 계단 아래에서 은서는 주저앉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첫눈에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급한 발걸음, 무관심한 시선, 누군가 신고했겠지 하는 안일함. 은서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학교 가야 하고 지각하면 안 되고 내일도 바쁘니까요. 하지만 은서는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은서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끝이 차갑고 숨소리가 가늘었죠. 은서의 손이 떨렸어요.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서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직원이 구급차를 불렀고 은서는 노인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도착해요. 노인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어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죠. 은서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할머니 손 같았죠. 은서의 할머니는 은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차가웠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은서는 응급실까지 동행했습니다. 노인에게 보호자가 없었거든요. 은서는 자기 버스카드로 4,500원을 썼어요.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까지 가는 지하철 요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은서에게 작지 않았어요. 하루 식비를 아껴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점심을 굶어야 할 수도 있었죠. 그래도 은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삐삐 울렸습니다. 은서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학교는 이미 시작했을 시간이었죠. 은서는 시계를 봤어요. 늦었습니다. 처음 지각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노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발견해서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은서를 바라봤어요.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 은서는 노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금이 간 하모니카였어요. 간호사가 건네줬죠. 이거 노인분 거예요. 혹시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분 연락되면 전달하려고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모니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고 낡은 물건이었어요. 금이 간 부분이 선명했죠. 은서는 그 금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왠지 자기 마음 같았어요. 깨지고 금 가고 그래도 버티는 무언가. 살다 보면 다들 금이 가죠. 은서도 그랬어요. 엄마가 떠난 날, 아빠가 술 마시고 소리 지르던 날, 동생이 배고프다고 울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은서의 마음에 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버텼어요. 금이 가도 깨지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은서는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늦은 건 처음이었죠. 담임 선생은 눈살을 찌푸렸고 친구들은 수군댔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아무도 모르죠. 은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니까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은서는 일찍부터 그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은서가 생각한 것보다 잔혹했어요. 며칠 뒤 희망 장학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은서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달랐어요. 경쟁이 치열했죠. 스펙, 성적, 봉사 시간. 모든 게 점수로 매겨지는 세상이었어요. 은서가 지각한 날 누군가 사진을 찍었더군요.
병원 앞에서 나오는 은서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 선생님의 모습, 합성이었어요. 실제로는 전혀 관련 없는 두 사진을 교묘하게 이어붙인 거였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쉽게 해요. 앱 하나면 뭐든 만들 수 있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은서가 선생님이랑 뭔가 있대.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나 봐. 새벽에 만났다더라. 은서는 처음엔 몰랐어요. 복도를 걸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시선이 따라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러다 화장실에서 두 여학생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은서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해서 장학금 받고 싶었나 봐. 쟤 원래 조용한 척 하더니 속은 다르네. 은서는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휴대폰에 익명 메시지가 왔거든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은서는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사진은 그럴싸했어요. 각도도 조명도 마치 진짜처럼 보였죠.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은서는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어요.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어줄까요?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믿으니까요. 교사들도 눈치만 봤습니다.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않았죠. 그저 요즘 애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담임 선생은 은서를 불러 물었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 있니?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정말? 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그래요. 정말 알고 싶으면 끝까지 물어야 하는데 대충 넘어가죠. 은서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숨이 자꾸 가빠졌죠. 선한 일은 티도 안 나고 상처만 남네요. 은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은서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빵을 먹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람이 불었죠. 은서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때는 달랐어요. 엄마가 있었고 집이 따뜻했죠. 엄마는 은서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착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야기들. 은서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떠났고 동화는 거짓이었어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빵을 베어 물었어요. 맛이 없었죠. 그래도 먹어야 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은서는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가겠지. 다 지나가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은서는 그걸 기다렸어요. 집에 돌아온 은서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어요.
금간선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불빛 아래서 들여다보니 금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었죠. 은서는 작은 숨을 불어넣었어요. 소리가 나긴 했지만 힘이 없었죠. 가늘고 떨리고 끊어질 듯한 은서는 하모니카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까만 건물들. 도시는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은서의 방은 조용했어요. 동생은 학원에 갔고 아빠는 아직 안 들어왔죠. 은서는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어요. 은서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학기에 산 노트였어요. 첫 장은 아직 비어 있었죠. 은서는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꿈, 목표, 희망, 그런 단어들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달랐어요. 은서는 꿈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람. 은서가 받지 못한 따뜻함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오면서 그 꿈은 흐려졌어요. 현실이 보였거든요. 대학 등록금, 생활비, 임용고시. 은서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은서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합성 사진 속 자기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가. 눈물도 마르나 봐요. 은서는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오래된 빌라라 천장 곳곳에 금이 갔죠. 은서는 그 금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하모니카의 금처럼, 천장의 금처럼 은서의 마음에도 금이 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죠. 살다 보면 다들 금이 가요.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들 어디선가 깨지고 금 가고 그래도 버티며 살아가죠. 은서도 그랬어요. 금이 가도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학교는 여전히 차갑고 은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소문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기면 예전 일은 까맣게 잊죠. 은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과 후 은서는 구립도서관 앞을 지나가다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어요. 커뮤니티 음악회.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은서는 평소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포스터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새벽에 숨을 나눠준 이에게 감사를. 은서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그 노인이? 은서는 포스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이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은서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면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궁금했어요. 노인은 괜찮아졌을까? 살아있을까? 은서는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음악회 당일 은서는 도서관 뒤편 작은 공연장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몇십 명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간단한 조명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은서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불이 켜졌어요. 그때 무대로 휠체어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산소 튜브를 코에 꽂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은서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아라고 합니다. 시립문화재단을 설립한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은서는 노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졌어요. 그때 제 숨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었죠. 그 학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은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저는 그 학생을 찾고 싶습니다. 그 학생은 제게 하모니카를 맡겼습니다. 금이 간 하모니카요. 혹시 이 자리에 그 학생이 있다면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은서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주위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학교에서의 일이 떠올랐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주목받는 게 은서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꼭 쥐었죠.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듯이요. 그리고 은서와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알았어요. 그 떨리는 눈빛을, 움츠러든 어깨를, 작은 숨을. 노인이 손짓했어요. 나와주시겠어요? 은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주변 사람들이 은서를 봤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 따뜻한 시선, 여러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은서는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단을 올라 무대 위에 섰어요. 노인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온기가 있었어요. 은서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노인이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돌아올 줄은요.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재단 홍보팀이 은서에게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학생, 인터뷰 괜찮을까요? 이런 미담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캠페인 영상도 만들고요. 카메라가 은서를 향했습니다. 은서는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목소리가 떨렸죠. 홍보팀은 당황했어요. 왜요? 좋은 일인데.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은서는 몸을 돌려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도서관 뒤편 벤치에 앉아 은서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은서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노인이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다가왔어요. 미안합니다. 부담 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죠.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나요? 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합성 사진, 루머, 외로움.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봤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혼자 견뎌야 했죠.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뒷돈을 썼다고 했어요.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세금 회피라고 했죠.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혼자서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압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요. 하지만 말이죠. 그 시간을 견뎌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숨 쉬면 금이 간다는 걸요. 함께 숨 쉬어야 합니다. 작은 연대가 필요해요. 은서는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은서가 물었어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큰 영웅이 될 필요 없어요. 조용한 회복,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며칠 뒤 은서는 재단에서 온 연락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은서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로 연락이 왔고 담임 선생이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야, 이거 좋은 기회야. 생활기록부에도 도움되고 대학 입시에도 플러스잖아.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잘못된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싫어요. 담임 선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는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구나.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회라고 하지만 은서에게는 고통이었거든요. 은서는 교실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은서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시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죠. 은서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은서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서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작게 보였죠.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를까?
다른 아이들은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은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올라왔어요. 같은 반 여학생이었죠. 은서와 말을 섞어본 적 없는 아이였어요. 그 학생이 은서 옆에 섰습니다. 여기 자주 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나도 여기 자주 와. 혼자 있고 싶을 때, 은서는 그 학생을 봤어요. 그 학생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힘든 일 있어? 은서가 물었어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근데 말 안 해.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은서는 그 말을 이해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 아무도 진짜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은서도 그랬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학교에서 회복 서클이 열렸어요. 보건교사, 은서, 그리고 루머를 퍼뜨렸던 학생들. 작은 교실에 둥글게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보건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글 내가 시작했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몰랐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이 계속 말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집에서 학교에서. 그래서 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 내 문제를 잊고 싶어서.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나도 같이 퍼뜨렸어. 너무 미안해.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 은서는 눈물을 삼켰어요. 나도 누군가 믿고 싶었어. 그래야 견딜 것 같아서.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사람이 없었어. 그게 제일 무서웠어. 학생들은 울었어요. 은서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용서는 아니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해의 시작이었죠.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다들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건교사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금방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는 시작할 수 있죠. 서로가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집에 돌아와 하모니카를 꺼냈어요. 금간선을 바라봤습니다. 금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상처가 아니라 살아온 흔적처럼 느껴졌죠. 은서는 작은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좀 더 단단했어요. 노인은 은서에게 작은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지역 골목에서 작은 버스킹을 여는 것, 도서관에서 합창단을 만드는 것. 사람은 혼자 숨 쉬면 금이 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함께 숨 쉬어야 합니다. 가의 학생들도 함께 하자고 했어요. 촬영, 편집, 음향을 맡아서 돕는 거였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은서와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말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첫 모임 날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은서도 말이 없었죠.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작은 무대를 만들고 음악을 나누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함께하면 돼요.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돼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카메라 각도를 잡는 것도, 음향을 조정하는 것도 다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함께하면서 배워갔어요. 같이 무대를 만들고 소리를 맞추고 작은 실수를 웃으며 넘기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은서에게 말했어요. 은서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첫 버스킹 준비를 하면서 은서는 하모니카 연습을 했어요. 노인이 간단한 멜로디를 가르쳐 줬죠. 천천히 해요. 급할 필요 없어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학생들은 무대를 꾸몄어요. 조명을 달고 의자를 배치하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공터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 잘하네요. 버스킹 전날 노인이 은서를 불렀어요. 손에는 수리된 하모니카가 들려 있었죠. 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우지 않았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금은 흔적이지 흠이 아니니까요. 은서는 하모니카를 받아들었어요. 금간선이 여전히 보였지만 이제는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리의 흔적이었죠. 당신이 겪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지울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당신을 만든 거니까요. 은서는 하모니카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이 제 숨을 이어줬잖아요. 은서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첫 장에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본 날. 그 문장을 쓰면서 은서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우는 거였죠. 은서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별은 혼자 빛나는 게 아니야. 어둠이 있어야 보이는 거지. 은서는 그 말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은서는 하모니카를 꺼내 작은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금이 간 하모니카였지만 소리는 완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죠.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질녘 도서관 앞 작은 공터에서 첫 버스킹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이들.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은서는 떨렸어요. 손이 차갑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노인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은서가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어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미소 지으며 들었죠. 가해 학생들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어요. 이번엔 아기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좋은 순간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음악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노인도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공터를 가득 채웠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좋은 음악 들려줘서. 은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젊을 때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걸. 견디면 돼. 은서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견디면 된다.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공연이 끝나고 은서는 하모니카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처음에 숨은 작았지만 길게 이어졌다. 노인의 숨, 내 숨,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의 숨. 모두 연결되어 있었죠. 은서는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도 은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숨 쉬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이 이야기를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조용히요. 은서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정아 같은 어른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위로였어요. 가진 게 적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누군가의 숨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것도 성공이 좋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따뜻한 손 한 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작은 친절이 큰 노래가 되는 순간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만나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만들어 주기려. 오늘도 힘들게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조용하지만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숨으로 큰 노래로. 감사합니다.